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의 마스터 스입니다. 오늘은 인텔 12세대 떡상 기원 영상 2편,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CPU 추천편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쯤인가 한 5월쯤에 인텔 11세대 CPU의 간단 리뷰 영상이 올라갔었어요.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의 인텔 11세대 CPU는 정말 실망 그 자체였고, 솔직히 그때는 인텔 11세대 11900K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 ABT, 이거는 켜면 전력은 훨씬 잡아먹는데 배틀그라운드 기준 게임 프레임은 한 2에서 3프레임 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뭐 어떻게 제가 커버를 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무튼 당시로부터 약 한 3개월 정도가 흘렀고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와는 정말 다른 성능을 보여줄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한번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앞에 구성들이 보이시죠? 자, 제가 선택한 CPU는 인텔의 i7 11700K입니다. 제가 11900K가 아니라 11700K를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인텔 CPU를 지금 현재 사야 된다고 하면은 같은 8코어 16스레드인 11900K보다는 11700K가 아무래도 좀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 20만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 ROG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입니다. 에이수스 ROG 막시무스 13 에이펙스는 정말 진짜 극한의 오버클럭을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보드예요. 이 오버클럭에도 대회가 있는데 이 에이펙스 라인업은 정말 그 대회에서 탑 티어를 진짜 놓친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정말 최고의 보드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지포스 RTX 3080 OC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포스 RTX 3080에도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지포스 RTX 3080 OC가 거의 표준이라는 데에 있어가지고는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구성을 보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영상은 인텍앤컴퍼니와 인텔에서 이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하는 데 있어가지고 메모리는 3600의 CL18 메모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메모리 가격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3200 CL16 메모리랑 3600의 CL18 메모리랑 가격 차이가 뭐 한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에요. 오버클럭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3200의 CL16 메모리를 구매하셔가지고 오버클럭을 하는 게 단돈 1-2만원이라도 아끼실 수 있겠지만은 메모리 오버클럭을 좀 제대로 하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3600의 CL18 메모리를 조금 더 권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 외 사양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볼 겁니다. 테스트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3600 CL18 메모리에 XMP를 적용을 하였고 CPU를 5.0GHz로 오버클럭을 한 벤치마크와 순정 상태의 벤치마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세 종류를 선정하여 테스트를 하였고, CPU 클럭에 따른 프레임 변화를 중점으로 보시면 좀 더 좋게 보실 수 있겠네요. 우선 배틀그라운드는 순정 상태와 오버클럭을 한 상태의 이 프레임 차이가 상당합니다. 적게는 20에서 30프레임, 많게는 50프레임 이상도 차이가 나요. 11700K의 오버클럭은 이 정도의 차이라면 진짜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리플레이로 지금 비교를 했는데 리플레이와 실제 게임 플레이는 한 5에서 10% 뭐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게임은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오버워치 또한 프레임 변화율이 꽤 큽니다. 20-30프레임 정도는 훨씬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버클럭 전에는 300프레임 중반대에서 놀았다고 치면은 오버클럭 이후에는 300프레임 후반대에서 지금 대부분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프레임 방어 또한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FHD 해상도의 240Hz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로스트 아크인데, 로스트 아크는 앞서 보여드린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에 비해 가지고 프레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레임이 잘 나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프레임을 방어한다라는 느낌으로 차이가 나는데, 로스트 아크가 다이렉트 X 9 기반의 게임이라는 점 때문인지 약간 최적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임이에요. 다이렉트 X 11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한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안 해주나요? 좀 빨리 좀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 11세대의 11700K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 인텔 11세대 CPU들 출시 전에 정말 머리를 짜내며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출시해도 괜찮은 거야? 진짜 인텔 11세대 CPU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인텔 10세대 CPU들에 비해 가지고 성능 점수는 많이 올랐지만 게임 성능은 정말 별 차이가 없거나 최악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만큼 불안정하거나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오버클럭도 잘 먹고 게임 성능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CPU들을 뭐 같이 막 짜라락 놓고 비교를 하면은 최고의 CPU는 분명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순 인텔 11세대인 i7 11700K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인텔을 꼭 써야 되는 인텔에 대한 고집이 있으시고 또 인텔을 정말로 사랑하는 인텔의 팬보이 분들이 계시다면은 인텔의 i7 11700K를 자신있게 권장드리고요. 인텔 12세대의 엘더레이크는 현재 11세대처럼 약간 급하게 내놓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안정화가 잘 돼서 나온다면 정말로 괜찮은 CPU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며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